LA 카운티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추가 확진자 수도 6월 중순에 3,700여 명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대면 수업을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또다시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흑인 남성의 소지품에서 총기가 발견됐고 경찰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건강까지 위협하는 강력한 폭염이 남가주 지역을 강타한다는 예보입니다. 폭염은 노동절 연휴까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몰 업소에 침입해 금품을 털어 달아나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비원들이 사라진 몰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찾아오는 폭염은 건강까지 위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절 연휴까지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오늘은 지난 6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발표한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840명, 사망자는 45명이 발생했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지난 6월 8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까지 1,05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연휴를 앞두고 방심해선 안 된다며 단체 모임을 삼가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 하루 확진자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표한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3,712명. 지난 6월 16일 3,400여 명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2주 평균 확진자 5,300여 명보다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확진자 280명을 기록하며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오는 22일부터는 대면 수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직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학교 대면 수업을 추진해온 오렌지 카운티 정부. 빠르면 오늘 22일부터 카운티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대면 수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오렌지 카운티를 다음 주부터 최고 위험 단계인 퍼플 단계에서 한 단계 낮은 레드 단계로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만약 오렌지 카운티가 레드 단계를 2주간 유지하면 카운티 내 대면 수업 실시가 전면 허용됩니다. 이미 오렌지 카운티 내 여러 교육구들은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 재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전체의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완전히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재개방하면서 그 사회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되고 안 보낼 수 있다면 안 보내고 싶은 게 사실 부모로서의 마음이죠. 이미 오렌지 카운티 일부 사립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욱입니다. 네, 유시계 대학들은 SAT 시험 성적을 대학 입학 사정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엘라메다 카운티 법원의 결정이지만 남가주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입학 사정이나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할 때 SAT와 ACT 점수 사용을 중단하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은 UC 계열 대학이 SAT와 ACT 점수 참작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코로나로 장애를 가진 수험생들이 SAT와 ACT 시험을 치르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한 SAT와 ACT 점수가 지원자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이번 판결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법원 명령은 UC 계열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UC 계열 대학 측은
두 시험 점수 제출이 선택으로 변경됐지만 점수를 제출하면 입학 사정에 점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C대학 측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1년 학년도 지원자 서류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에서 약 10만 가구가 퇴거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와 UCLA 대학이 지난 7월쯤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만 8천 가구는 직접 퇴거 위협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강제 퇴거 절차에 돌입한 가구도 4만 가구나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현재까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의 약 95%는 렌트비 납부를 어긴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렌트비를 연체한 대부분은 저소득층 소수계 가구였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센서스 참여 비율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학력층에 대한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주민 4명 중 1명은 센서스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답한 반면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 중 무려 97%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학력과 센서스 참여율이 비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득 수준도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연간 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가정은 센서스에 참여하는 비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7만 5천 달러 이상의 고소득 가정은 참여율이 75%에 달했습니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LA 한인타운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센서스 참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설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센서스는 영어가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수계 언어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로 마감일이 다가왔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온라인과 전화는 한국어로도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직도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들에 대해 이번 주부터 추가 우편물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한동안 계속되던 폭염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건강까지 위협하는 강력한 폭염이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노동절 연휴까지 폭염은 계속된다는 예보라고 합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노동절 연휴 기간 남가주 지역에는 110도가 넘는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 산불 위험을 동반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타클라리타와 우드랜드 힐즈 그리고 칼라바사스 등 지역은 무려 112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LA 다운타운을 포함한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이 100도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애나하임과 플러튼 그리고 얼바인 등 지역에서 100도 이상의 더운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이번 주말 폭염이 예고되면서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폭염이 내리쬐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무조건 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열사병이나 탈진은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폭염은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LA 한인타운 일부 몰에는 경비원들이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는 업소들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틈을 노린 업소에 침입하는 절도범들이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얼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이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선상에 위치한 한 상가입니다. 30대로 추정되는 히스패닉 남성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상점 출입구에 설치된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코로나로 경비원이 없는 상가만 노리는 주거 침입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if they don't get reported, then it affects the staff. If they become a victim, they call, the police will come out, take a report, that's it.
더구나 용의자는 대담하게도 대낮에 업소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거의 1분도 안 걸렸거든요. 금방 안에 들어갔다 가방 놨는데 가져갔어요. 돈이 많이 들어있었죠. 한 3,000불. 업주들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주거 침입 피해까지 입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 끊기라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시끄럽지도 한다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CCTV 다 없애버렸지.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는 지난달 46건의 주거 침입 절도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사우스 LA 지역에서 20대의 흑인 남성이 경찰 총격에 또다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흑인 남성의 소지품에서 총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흑인 남성은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건장한 흑인 남성이 옷가지들을 아는 채 도망갑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사우스 LA 지역에서 발생한 흑인 총격 사건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LA 셰리프국은 자전거를 탄 용의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멈출 것을 명령했지만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주하던 용의자는 경찰들에게 옷가지들을 내던지고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심하게 저항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내던진 옷가지에서 검정색 반자동 권총을 발견해 총격을 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발 이상의 총격을 받은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올해 29살의 디잔 키지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의 뒤에서 20발 이상의 총격을 가한 것은 과잉 진압이었다며 항의했습니다. This is not America. This is ridiculous. I don't know what we're living in. What kind of society? We're all human. 사건 내용이 SNS로 빠르게 퍼지면서 현장에는 어젯밤 시위대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 상황은 없지만 시위대들은 오늘도 결집을 예고하고 있어 시위가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미 전역에서 추방 위기에 처해 있는 한인들의 수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는 현재 이민법원에 넘겨져 추방 재판을 진행 중인 한인은 모두 9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38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한 BTS의 다이너마이트.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마지막 남아있던 벽까지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디지털 음원 소비가 많고 앨범보다는 곡 단위로 음악을 즐기는 요즘. 인기곡들의 격전장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은 빌보드의 핵심 차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견고한 팬덤에 힘입어 앨범 차트는 이미 4차례 1위를 차지했고 핫백 차트는 2017년 DNA로 처음 진입한 이후 꾸준히 순위를 높여오다가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적인 인기로 단숨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영어로 녹음해 보니까 저희가 이전에 작업한 곡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팬분들께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다음은 대선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이제 정확히 9주 남았습니다.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흑색 선전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작 영상의 음모론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Hey, good morning. 당황한 앵커가 바이든 후보를 깨우기까지 합니다. Wake up, wake up. Okay, this is your wake up call. 이 영상은 인터뷰 도중 잠든 한 가수의 얼굴을 바이든 후보와 바꿔치기한 조작 영상인데 아무 설명 없이 사실인 양 올렸습니다. You won't be safe in Joe Biden's America.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이 올린 영상인데 마치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들리지만 원래 연설은 이렇습니다. Quote, you won't be safe in Joe Biden's America. And what's their proof?
the violence we're seeing in Donald Trump's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부분만 떼어내 바이든의 무능 고백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실제로는 9천여 명에 불과하다는 음모론자의 글을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점점 좁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경합주에서 접전이 펼쳐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물불 가리지 않는 흑색 선전으로 판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에 실제 변화가 있다는 분석,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동신문의 편집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 1면입니다. 리병철 박봉주 부위원장이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아간 소식이 크게 실렸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그 아래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한 항일 투사 빈소에 화환을 보낸 소식이 조그맣게 배치됐다는 점입니다. 김 위원장이 축전이나 화환을 보냈다는 등의 동정 기사가 노동신문 사설처럼 당의 중요 정책을 선전하는 글보다 후순위에 배치된 적은 있지만 간부들 활동 소식 뒤에 밀리듯 배치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당의 유일영도 체제에 비추어 봐도 김정은 관련 기사가 일면 상단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수해 상황에서 애민 정책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틀 전에도 박봉주 부위원장과 김덕훈 총리가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아간 것을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간부들 움직임을 부쩍 크게 부각하는 것은 국정원이 최근 보고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 통치, 즉 역할 분담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핵심 측근들과 권력을 분담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표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권력이 확고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역할을 위임하는 방식을 통해 간부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의 대기 오염이 건강에 안 좋은 수준까지 나빠졌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라는 공구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전국 각 지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일부 지역의 대기질이 악화돼 외출 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산타클라리타 밸리와 샌게브리엘 산악지대 일대 대기질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아동과 노인 등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닭고기 가공업체 포스터팜의 공장이 일주일간 잠정 폐쇄됩니다. 포스터팜은 공장 노동자 39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8명이 이로 인해 사망해 보건국이 영업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올해 들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주 보건국은 에섹스 카운티에 있는 40대 남성이 8월 초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맨머스 카운티의 70대 남성이 이어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2명의 한인 경찰관이 탄생했습니다. 페어팩스 경찰 아카데미는 프랭코니아 디스트릭트의 이원준 경관과 설리 디스트릭트의 김송화 경관이 졸업해 경찰서에서 순찰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송화 경관은 총 39명의 졸업생 중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하와이 전기요금이 다음 달부터 $4 52센트 인상됩니다. 하와이 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전에 필요한 저유황 연료 생산이 오아후 섬 내에서 중단되면서 전기 수요가 감소해 대안으로 해상 수송 비용 충당을 위해 연료 공급 계약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달부터 각 가정은 $4 52센트를 분담하게 됩니다. 사상 최고 수준이다. 요즘 뉴욕 증시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증가폭이 0이 되는 순간, 바로 최고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둔화될 것이다.
다름 아닌 연방노동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예상입니다. 10년 동안 매년 단 0.4%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불안해지면 경제 구조의 변화 당연히 나타날 겁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인종차별 항의 시위 그만큼 증시의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